세일즈 마스터 김지은입니다. 오늘 제가 할 강의는 일단 화면을 공유할게요. 네. 무조건 뜬다. 다음 시대에 어떤 비즈니스가 오는가? 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애터미 사업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적어도 애터미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느끼셨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저 제품이 좋아서 관심이 가져졌다거나 아니면 보상 플랜이 좋아서 아니면 경영자의 마인드가 마음에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이걸 들으신 이후로는 그냥 무조건 애터미는 뜰 수밖에 없기 때문에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뜰 수밖에 없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터미는 우리가 하는 사업은 유통이잖아요. 유통사업. 그럼 기존에 있던 유통 형태를 먼저 아셔야겠죠. 재래시장이 있었죠. 재래시장에서는 한 사장님께서 하나의 품목을 정해놓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정육점 사장님이 고기를 팔다가 야채를 먹고 싶다거나 채소가 먹고 싶을 때는 채소 가게 사장님한테 가서 채소를 샀어야 됐어요. 그리고 과일을 먹고 싶으면 과일 가게, 빵이 먹고 싶으면 빵 가게. 그러면 채소 가게 사장님, 과일 가게 사장님, 빵 가게 사장님도 고기가 먹고 싶으면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야 했죠. 그러니까 경제 흐름의 선순환이 됐던 거죠. 누구 하나만 독식해서 부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팔고 사고 팔고 사고 그런 소비와 그런 이익이 모두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래시장 이후에 이런 대형 할인마트점이 등장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어떻죠? 이렇게 채소와 야채가 한가운데 그리고 냉동식품이라든지 디저트 음료라든지 심지어 패션 의류와 잡화까지도 그러한 한 대형 마트를 통해서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구매를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만 결국에는 이런 대형 할인 마트의 사장님들만 부를 독식하게 되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래시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활성화가 되면 함께 같이 돈이 잘 벌어졌다 한다면 이런 대형 할인마트 사장님들이 여러 명이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부천점에 있는 이마트, 홈플러스에 있는 역곡점 그런 지점마다 다 가져갈 수 있는 몇몇의 소수의 개인들만이 부가 집중이 되면서 아무리 많은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쓰는 소비에는 한정적이란 말이죠. 10억을 버는 사람이 무슨 하루에 식비가 500만 원씩 쓰시는 분 없잖아요. 모두 똑같이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쓰는 그런 소비 패턴이 아니라 모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에 집중화가 된다면 결국엔 빈익빈 부익부 현상까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마트에서도 아무리 팔아도 이익이 안 난다라는 이게 조금 전에 된 기사거든요. 16년도 기사인데 이제 대형마트도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바뀐 소비 문화, 대형마트보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다라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소비 문화가 직접 가서 보고 고르고 샀다면 이제는 보지 않고도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쇼핑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어렸을 적에 인터넷이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럴 때 가장 인기가 유행을 했던 곳이 바로 어, 옷,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패션 의류 쪽에 쇼핑몰이 그때 막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저도 몇 번 구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는 패션이 아니라 뭐 식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잡화들이 다 없는 것 없이 다 온라인 쇼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통 채널의 거래 규모를 보시면은 온라인 쇼핑몰이 이미 백화점을 이겼고요.
그리고 대형 할인마트도 제쳤습니다. 그리고 매출 성장률 또한 온라인 쇼핑몰이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제 백화점은 성장세가 하락하고 있고요. 이것만 보시더라도 이제 오프라인 시대는 끝났구나. 무점포 시대가 이미 왔구나. 이미 다 활성화가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점포 시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점포가 없어지는 시대잖아요. 오프라인 기존에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골라보고 했던 그런 것들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무점포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온라인 쇼핑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전 것만 고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무점포 시대에 좀 더 심화적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자면 플랫폼 시대라는 게 왔다는 거예요. 플랫폼. 저는 '플랫폼이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연세가 있으신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플랫폼의 정확한 뜻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로는 승강장을 뜻하고 예를 들면 기차역이나 공항 이런 곳들이겠죠. 플랫폼 승강장은 그냥 교통수단과 승객을 만나게 해주는 그 접점, 공간을 뜻하지만 단순히 그 공간을 넘어서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바로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인천공항을 예로 들면 인천공항에는 그저 탑승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면세점, 그리고 카페, 편의점, 각종 편의시설, 그리고 뭐 패션 잡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이렇게 이런 승강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이 들어와 있냐 이거죠. 단순히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다 하면 또 단순히 생각하자면 돈이 나올 구멍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그만큼 소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다양한 비즈니스 형태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바로 플랫폼 시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플랫폼을 이야기할 때 카카오톡 플랫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카카오톡을 창시한 이 창시자가 그동안 이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를 했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앱을 완성시키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풀었어요. 무료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인들은 '저 사람 미쳤다. 그동안 이 앱을 공들여서 만든 시간과 노력을 어떻게 저렇게 무료로 풀어줄 수가 있지?' 하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의 한 수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볼까요? 카카오톡 없는 분 계신가요? 전 국민이 대한민국 안에서만큼은 카카오톡이 없으면 소통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대형 플랫폼이 되면서 초대형 기차역이 되면서 카카오톡이 전 국민이 다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카톡을 매일매일 사용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물론 나는 문자가 더 좋아하시고 문자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제 또래만 하더라도 카카오톡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카톡으로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이 카카오톡 안에 선물하는 기능과 그리고 또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나만의 홈페이지 블로그를 만들 수 있는 스토리라든지 게임 그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다양한 비즈니스 형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뭐 지도, 버스, 지하철, 뭐 카카오뱅크, 은행도 들어왔고 그리고 결제 시스템 페이도 들어왔고 이뿐만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배달 시스템과 여러 가지 쇼핑 그냥 뭐 만화 볼 수 있는 거 소설, 뉴스 뭐 다 있어요. 결국엔 이 플랫폼 시대는 누구만 또 돈을 벌어가느냐? 대형마트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 김범수라고 하는 창시자와 그리고 몇몇의 주주들만 배부르게 주머니에 벌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아무도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쵸?
너무 당연하게도 우리는 소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돈을 쓰면서도 우리는 벌어들일 돈 구멍은 없지만 나갈 구멍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애터미, 이때 혜성처럼 등장을 하게 됐죠. 애터미가. 기존에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랑 뭐가 다른데 애터미가? 애터미도 플랫폼 비즈니스잖아. 저는 이 애텀이라는 로고를 보면 제가 울컥한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그 선하고 정직하고 그거를 떠나서 '아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이 애터미가 왜 그다음 시대의 비즈니스인지를 꼭 아셔야 돼요.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죠,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는 그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모르면서도 넘어갔는데 이 포스트가 다음, 다음에 올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플랫폼 시대가 왔다고 한다면 포스트 다음 플랫폼 비즈니스는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애텀이라는 거예요. 애터미의 슬로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지금 포스트 플랫폼 시대로 가고 있는 이 애터미가 왜 비전이 되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재래시장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플랫폼 시대를 기존에 있는 네이버, 카카오톡 그런 플랫폼 시대를 뛰어넘을 왜 차세대 비즈니스인가? 애터미를 우리는 이용을 하는 소비자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애터미가 중앙에 있고 많은 터미널들이 있어요. 이 터미널들이 우리 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품을 사고 우리가 사용을 하기만 해도 이 애터미 플랫폼은 돈을 줘요. 돈을 주죠. 여기 돈 안 받아보신 분 계세요, 혹시? 그냥 내가 필요한 걸 사는데도 돈을 주는 마트인 거 다들 인정하시죠? 내가 그거 그렇게 써 보고 받아 봤으니까. 근데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애터미는 주력 상품이 생필품, 평생 어떻게 보면 평생 소비해야 되는 샴푸, 칫솔, 치약이 주력 상품이고 그 주력 상품이 품질이 굉장히 좋고 가격이 굉장히 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을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 소비자들이 이 애터미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만 하는데도 돈이 되고 그리고 그걸 알리는데도 돈이 된다는 거예요. 자, APPB가 됩니다. 이 터미널들이. 이 APPB라는 뜻이 이제 막 영어가 나와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 A가 애터미의 A고요. P가 퍼스널, P 그 두 번째 P가 플랫폼, 그리고 B가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애터미,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터미라는 쇼핑몰을 개개인한테 다 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쿠팡이나 카카오톡이나 그런 곳에서 우리가 백날 소비를 했는데 단 100 원이라도 주나요? 받아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어떻죠? 내가 필요 없는 거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을 사면서도 돈을 준다는 거예요, 돈을. 그게 왜 돈을 주느냐? 우리한테 플랫폼을 다 각자 쥐어줬기 때문에. 나만 이렇게 떨어져서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어떻죠? 내 하위에 모르는 사람들도 내가 모르는 내가 가입시키지 않은 사람들도 연결이 되면서 함께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주문한 포인트까지도 내가 다 공유를 받고 내가 산 포인트도 내 위에 계시는 모든 소비자, 사업자들에게 공유가 되는 이런 초대형 플랫폼이 된 거예요. 그런데 플랫폼과 다르죠. 기존의 플랫폼은 혼자 독식을 했어요, 부를. 그런데 애터미 포스트 플랫폼은 비즈니스는 이 플랫폼이 내가 그 안에만 연결되어 있으면은 모두 함께 같이 공유가 되는 시스템으로 같이 돈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알기만 하면은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플랫폼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장님은 그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비즈니스가 플랫폼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보다 커지는 건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애터미에 들어오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애터미 비즈니스는 그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커질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정말 가슴으로 느껴져요. 예전에는 사실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애터미를 선택을 했어요. 뭐 차세대 비즈니스다, 뭐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다, 그런 거 하나도 이해 안 됐고요. 그냥 저기 단상 위에 올라오시는 아주머니들이 나보다도 나이가 많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말도 못하시는 저분들이 돈을 1,000만 원씩, 3,000만 원씩, 5,000만 원씩 벌어가시는 걸 보면서 뭐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 나도 뭐 꿀릴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럼 나도 여기 투자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편견을 깬 나는 누구보다 빨리 돈을 많이 벌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선택을 했던 거예요, 사실. 제품도 괜찮고. 그런데 애터미 시스템 안에 와서 들어보다 보니까 이 애터미 비즈니스가 그냥 이 시대의 흐름에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정말 앞서가는 거예요. 지금은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시대에 이미 도래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시대가 뭘 올 건가 하는 그 회장님의 강의 속에서 애터미는 그렇게 가고 있구나. 근데 이거를 다 알아들지 못해서 다행이다. 만약 이걸 다 알아들으면 정말 기회가, 사실 모두 1번이라는 조건에서 일을 하지만 다 못 알아들을 때만큼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 이 애터미 사업을 다음 시대의 비즈니스로 가슴으로 와닿으시는 분들은 절대 여기서 한 분도 포기하실 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분들이 다 하게 된다면 어차피 나도 그땐 해요. 내가 하든 안 하든 애터미는 커질 거고 애터미는 성공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글귀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아무도 과거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지금 시작해서 새로운 엔딩을 만들 수 있다라는 칼바드라는 이 글자를 적으신 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내 삶이 만족할 수가 없었다, 만족한 삶을 산 적이 없다 한다면, 아니면 어떤 분은 만족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이만저만 하면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내 자녀들을 보고, 그리고 내 부모님 세대를 보고, 내 형제들을 보고 정말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가면 되는 것인가. 그런데 애터미는 이 도구를 잡기만 한다면 새로운 엔딩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형제와 지인들에게 정말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도구라는 거죠. 많은 일에는 타이밍이란 게 있어. 그때 못하면 영원히 못하게 된다. 저도 애터미는 1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시대에는 타이밍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지금이 너무나도 적기여가지고 이 글귀가 참 와닿았어요. 지금이라고,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사장님들께서는 이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3대까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고 외치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음소거가 풀리지가 않았군요. 강의 너무나 잘 들었고요. 이 강의를 듣고 애터미를 선택하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강의해 주신 김지은 사장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에는 1분 스피치와 우리 강의 들은 거 소감 짧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실까요? 먼저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네, 서성진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조금 기다렸는데도 먼저 안 나오시네요. 네, 1번으로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예. 베코 임페리얼을 꿈꾸는 셀즈마스터 서상진입니다. 제 전직은 생명보험 설계사였고요. 지금은 애터미를 전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난 계기는 그 대학교 친구들로부터 애터미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를 만난 것이 오히려 애터미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애터미가 궁금해서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그 애터미는 어떤 생각이 그때 들었냐 그러면 나같이 평범한 사람, 가진 것 없고 돈 없고 가난하고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도 부자로 이렇게 부자가 되는데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회장님의 말대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책의 이론대로 실천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번 그 내 인생을 한번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애터미에 뛰어들었습니다. 예. 지금은 그 확신이 생겼고요.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울러 애터미를 통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열정적인 그런 파트너를 만나서 동시에 임페리얼로 승급하는 꿈을 꾸고 있고요.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 어머니랑 한 달 동안 꼭 제주도 여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토 판매사가 되어서 충주 하늘을 이렇게 마음껏 날아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도 생생하게 꿈꾸며 파이팅하고 있고요. 오늘 김지원 사장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무조건 떴네요. 예, 예, 무조건 떴습니다. 이 강의. 예, 마구마구 이렇게 동영상 녹화된 거 우리 남혜진 국장님 그 유튜브 동영상 있잖아요. 예, 그 녹화된 거 마구마구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날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조건 뜨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분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남혜진 하겠습니다. 임진구 네, 사장님 하세요. 임진구 사장님이 먼저 하시고 남혜진 사장님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될까요? 네네, 먼저 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뉴 세일즈 마스터 임진구입니다. 네, 저는 애터미를 접하게 된 것은 저희 큰딸로 인하여서 접하게 되었고, 저는 직장을 다녔습니다. 육군 부대를 근무하다가 애터미 부업가 세미나를 갔다가 정말 노동 수익만이 아닌 시스템 소득을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부업을 하다가 지금은 사표를 내고 전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4년도가 가기 전에 월천댁이 꼭 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네, 또 저희 마지막 최종 목표는 독거노인을 위한 7층 건물을 지어서 정말 자식한테 버림받고 오고 갈 데 없는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 봉사를 하는 게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오늘 김지은 사장님 무조건 뜬다 네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제가 얘기를 하자면 제가 며칠 목요일날 제가 한 번씩 자주 가는 오렌지 아울렛 옷집이에요. 옷집인데 그 집에 이렇게 세일한다고 점포 정리하면서 이렇게 프랜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오랫동안 단골집인데 가가지고 사장님 보고 왜 점포 정리를 하시느냐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제가 알기로도 오랫동안 장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하셨어요? 물으니까 17년 하셨대요. 한 자리에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들은 구미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하고 있고 옷가게를 하고 있고 전부 다 요새는 전부 인터넷으로 싼 옷을 사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유지가 안 되니까 점포를 아마 가게를 접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부터 이제 세미나를 한번 가봅시다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렇게 잘 안 됐어요. 그래도 그날 목요일에 또 가서 또 얘기했어요. 세미나 한번 가봅시다 사장님 가면서 그렇게 하니까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이분이 주식도 좀 하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타격이 좀 많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지금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목요일날 세미나를 갔기 때문에 일단 뒤로 한 번 뒤로 물러섰고 또 가서 또 갈 겁니다. 예, 계속 제가 찜을 해놨기 때문에 계속 가가 쿡쿡 찔러볼 겁니다. 익었나 안 익었나,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익었을 때는 푹 들어가겠죠. 지금은 들어갔다 다시 튕겨 나오지만은. 그래서 계속 후속 관리를 할 것이고, 오늘 진짜 우리 애터미는 개개인에게 우리가 회원가입 됐는 자체가 개개인의 플랫폼이잖아요. 개개인의 사업이고 개개인의 이게 우리의 하나의 플랫폼 아닙니까,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애터미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개개인이 사업하도록 줬는데 이거를 우리가 얼만큼 내가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플랫폼에 손님이 얼만큼 오는가, 얼만큼 사업자가 많이 생기는가에 딸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옛날에는 카카오톡 하면은 전 무료라고 전부 좋아했는데 지금은 카카오톡이 전부 다 사업을 다 하잖아요. 하다못해 택시도 보면은 다니는 거 보면은 카카오 택시 하면서 개인 택시보다 지금은 이제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또 은행도 우리가 카카오페이 하면서 카카오로 나도 돈을 주거니 받거니 다 하고 여기서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들한테 주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애터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애터미에서 모두 다가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진구 사장님의 열정과 확신으로 거기다가 플러스 타이밍, 오늘 강의 맨 마지막에 타이밍, 옷가게 하던 분 이제 가게를 그만뒀으니까 이때가 적절한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잘 후속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2분 정도만 더 1분 스피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빨리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네, 남매진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간호사, 1분 스피치 하자면, 저는 이제 간호사를 하다가, 사실 간호사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선택한 직업이고, 또 간호사 하다가 심평원을 갔지만, 그것 또한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 간 직업이지, 내가 정말 원하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런 것에서 너무 괴로움을 느껴서, 정말 이렇게 돈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게 하는 거는 내 때에서 끝내야 되겠다. 우리 아이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사실 대학교 딱 졸업한다고 해서 내가 뭘 해야겠다 하고 싶다라고 정하는 사람이 요즘은 거의 없잖아요. 사실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내가 끝까지 할 거를 찾으려면은 사실 대학 끝나고 어떤 사람은 30살에 어떤 사람은 40살에 찾기도 하는데 사실 그게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가 뒷받침 되어야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진짜 그런 것을 찾게끔 하는 시간과 경제적 여유를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더 애터미에 매진하고 있고, 지금은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한테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찾게 해줄까라고 고민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해왔다면은 그건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애터미에서 졸업을 하면 뭘 할지 내 꿈에 대해서 더 찾아가는 시간인 것 같고, 사실 우리 아이도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고, 사실은 제가 6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지만 진짜 깊이 만난 거는 애터미를 시작하고 나서 더욱더 깊이 만났고 그분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큰 고난이 없다가 애터미에서 참 많은 고난을 만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이에게도 네, 애터미를 하기 전까지는 평안하게 삶을 살다가 애터미 속에 네, 고난 속에 주은이를 집어넣음으로써 삶을 알고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고 또 그 넘어서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일까지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오늘 김지은 사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어차피 내가 안 해도 애터미는 무조건 성공을 할 거고 어차피 지금이 아니래도 나중에는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애터미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오프라인들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 뭐 3%? 그리고
또이또이 시쳇말로 또이또이 하시는 분들이 한 30%?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 갈수록 애터미밖에 없구나라고 많이들 모이실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마음에 와닿았던 건 나만 잘 살면 안 된다.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내가 좀 못 살고 그런 분들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분일수록 사실 본인이 잘 사는 것에 만족하면서 이제 거기에 안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잘 사는 분일수록 애터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다른 분이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을 애터미 안에서 하게끔 안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인도네시아의 링링이라는 파트너분이 계신데요. 지금 팀장님인데 거의 팀장 유지를 계속 하시면서 국장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사실 애터미에서 버는 거에 한 10배 이상 남편이 벌어오시죠. 한 달에 수천만 원. 그러니까 그분은 재벌이에요, 사실. 그런데 애터미 사업을 해요. 그래서 남편이나 주변에 저도 또 물어봤어요. 왜 애터미를 하냐? 남편도 네가 왜 애터미를 하냐?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전 너무 감동받았는데 지금까지 나만 잘 사는 게 나는 고민이었다. 그렇다고 내 주변 친구들, 소중한 친구들한테 가족들은 다 잘 살아요. 근데 친구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소중한 친구들한테 내가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애터미를 만났을 때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고 띄워줄 수 있고 한데 내가 그 친구들을 부유하게 나처럼 여유롭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가 애터미이기 때문에 내가 잘 사는 것보다 친구들을 더 같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서로 또 도우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애터미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는 사실 좀 막연하게 정말 괜찮은 친구다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여유로운 분일수록 좀 잘 사는 분일수록 너무 혼자만 잘 살고 나는 됐어. 나는 뭐 여유롭게 여행 다니고 나는 부족한 거 없어. 하지만 그분이 정작 주변을 돌아보냐? 아니시더라고요. 더 안 돌아보시더라고요. 정말 어떤 때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헌금하거나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거 외에는 안 하시더라고. 그런 분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영혼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애터미로 안내를 해서 자기도 모르게 남을 도와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내 사명이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 사람은 잘 사니까 애터미 안 할 거야 하고 적극적으로 안내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잘 사는 분일수록 더 안내를 해서 도움을 주는 삶을 살 수 있게 안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에 많이 공감이 가고요. 남을 도와줄 수 없는 부자는 진정한 부자가 아니고, 작은 것이라도 남을 도와주면서 애터미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남을 자연스럽게 도와주게 되니까 모두 다 부자가 되는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분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석지영 네, 하겠습니다. 석지영 사장님,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석지영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미술치료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언어 치료를 전공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교회를 다시 제대로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받은 비전이 있어서 언어 치료에서 미술 치료로 전공을 바꿔서 다시 공부하고 일을 시작했던 건데요. 근데 코로나를 만나고 제가 수입이 제로가 되면서 이게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던 미술 치료 일이 비전보다는 사명보다는 생계 수단으로서 내가 이걸 이용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되면서 그렇다면 애터미가 시스템 소득이 된다면 생계 수단은 애터미로 해결을 하고 진짜 미술 치료는 내가 사명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생계 수단으로서의 직업을 끝내기 위해서 애터미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애터미를 얼른 끝내서 지금도 너무나도 하고 싶은 미술 치료 일을 사명감만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지은 사장님 강의 네,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요즘 좀 힘이 필요했는데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역시 세미나가 답이고 미팅이 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오늘 강의였던 것 같아요. 어제 세미나에 이어서. 그래서 오늘 김지은 사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점점 무점포 시대가 오고 플랫폼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우연히 이제 블로그 글을 좀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내가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주겠다 하는 어떤 광고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신을 온라인 건물주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로그로 수익을 자기는 돈을 버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6개월 정도는 정말 힘든 시간이 있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얻게 된 노하우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김지은 사장님 강의 들으면서 따지고 보면 애터미도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온라인 건물주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자본이 하나도 안 들었던 거죠. 애터미 그 아이디를 딱 하나 만들므로 인해서 한 평이 생긴 거예요. 온라인에 내 딱 한 평이 생겼고 소비자가 한 명 한 명 늘어갈수록 그 평수가 넓어지고 파트너가 나올수록 한 층 한 층 이제 건물이 세워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또 우리가 그 시스템 소득을 위해서 주식도 많이 하시고 또 자본이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땅을 사고 건물을 사기도 하시는데 자본이 있어야만 하잖아요. 그 주식 할 때는 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해야지만 또 큰 걸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애터미는 그때 누가 성공 자본 이야기 하신 적이 있는데 노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자본금 없이 어떤 위험 부담 없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애터미 사업이다 하셨던 말씀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면서 진짜 이 애터미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리드하고 있구나, 이끌고 가고 있구나. 그래서 애터미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리더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옆으로도 넓히고 위로도 높이는 사업 해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강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 건물주. 다들 애터미 회원이 되신 분들은 온라인 건물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1분 스피치와 소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액션 5로 넘어가겠는데 제일 먼저 책과 BOD를 보고 또 감동을 받은 거 서로 나눠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김지은 사장님 해주세요. 네, 저는 어제 미팅에서 김고은 스타마스터님 마케팅 플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원데이 세미나에서 풀어준 거를 직접 보기도 했지만 이게 정말 초보, 이제 막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랑 소비자분들이 보셔도 부담 없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신 거라서 그걸 봤는데 그 안에서 제가 꽂힌 게 뭐냐면 20년 후에 가입된 사람이 쓴 포인트도 올라와요? 이거예요. 20년이 뭐예요? 100년 뒤에 쓰는 사람도 이 회사가 망하지 않을 회사라는 확신만 있다면 정말 롱런하는 회사라고 첫 번째 기준이 섰다면 100년이든 1000년이든 그 나중에 가입된 정말 이분인 20년이라고 얘기했지만 20년 후에 가입된 사람이 쓰는 포인트도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무한 단계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는 내 코드를 잘 관리하고 내가 탈퇴되면 안 되니까 제 코드가 잘 관리되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잘 소개하면서 그 사람들이 또 쓰는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그것들이 내 하위에서 모두 일어난다면 어디든 내 하위에 어디든 모두 나한테 공유하는 시스템이니까 애터미는 정말 착하고 쉬운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또 책과 BOD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다음에 없으면, 진행하겠습니다. 네네, 국장님. 네, 저는 이제 아침마다 성경 읽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전도서를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정말 인간에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정말 티끌 봐도 같다.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거를 들으면서 또 애터미 안에서도 우리가 각자가 설명해서 애터미 사업에 흥미를 갖게 하는 거하고 정말 말을 조금 더 잘하는 사람, 말을 좀 못하는 사람 이렇게 그 차이하고 세미나에 모시고 왔을 때, 미팅에 모시고 왔을 때 그 차이하고는 정말 그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먼지 같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애터미 안에서는 미팅과 세미나, 특히 세미나에 의지를 많이 할수록 더 사업이 잘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오늘 미팅과 세미나 두 번째 주제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팅과 세미나에서 또 받은 감동을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서상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네,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상진입니다. 저는 어제 그 원데이 세미나에서 그 원데이 세미나 다들 들으셨나요? 예. 그 제품 설명하신 분이 누구셨죠? 예, 예. 오준식 예. 국장님. 예, 맞습니다. 예. 오준식 샤론 로즈 마스터였잖아요. 제품 설명도 제 귀에 쏙쏙 들어왔지만 저는 그 오준식 샤론 로즈 마스터가 한 1000마디가 저에게 꽂혔습니다. 100명의 성공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이 저 머릿속에 꽂혔는데요. 오준식 샤론 로즈 마스터가 100명을 성공시켰다는 목표를 세웠으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 저도 100명의 성공자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품 애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말씀해 주세요. 제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감동을 시흥에서 받으신 사업하고 분. 있는 김종국입니다. 네, 김종수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친구가 이번에 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목이 기침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용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소개를 했더니 알았어, 구매할게 이렇게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그 요거 하나 그냥 그렇게 가격이 센 편은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선물로 이렇게 해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물로 이렇게 해주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이제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제 요것만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서 그리고 포인트를 넣어줄 때 이제 지금 수당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 아직 물건 구매를 좀 잘 안 해서 수당을 못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걸 받으면 좀 감동이 더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하위 그 옆에다가 이제 제가 좀 넣어주게 되었어요. 근데 아이디는 맞는데 비번이 없어서 비번이 다르게 해놔가지고 잘 못 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받고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해서 이제 보내주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물건이 내가 구매해준 것보다도 엄청 많이 포인트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뭐가 잘못됐나? 그래가지고 봤더니 본인 스스로가 물건을 또 구매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소비를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그 생각하는 마음에 그 가족들끼리 미리 미연에 방지해라. 그리고 이렇게 사용을 해라 하는 면에서 그것을 제공을 해줬는데 본인이 또 필요한 생활의 물품들을 참 많이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그냥 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준 선물이 때로는 그 소비자로 하여금 또 다른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하나의 또 통로도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그 소비자가 더 많은 또한 제품을 애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구나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토 소비자가 또 한 분 늘어나셨네요. 축하합니다. 네, 이제 오늘 미팅을 조금 일찍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제품 전달과 사업 설명을 같이 묶어서 한 두 분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가보자 마선이 하겠습니다. 아, 네네. 네, 제품 전달과 사업 설명을 동시에 어제 하고 왔는데요. 물건을 미용실에 한 친구예요. 한 20년 넘은 친구인데 이제 미용실을 하니까 많은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고객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몇 년 동안 말을 해도 이렇게 오토 소비자는 못됐어요. 그래함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늘 한 달에 한 번씩 머리 자르다가 이 2달 사이는 안 잘라버렸어. 안 가버렸어. 그래서 어제 쇼커트로 잘랐어요. 지금 머리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서 보니까 친구가 저의 애플펜을 먹고 제가 그 내장 지방 똥배가 다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도 시도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가니까 다이어트를 시도했대요. 근데 마스크를 벗으니까 저보다 친구인데 한 살이 더 어리거든요. 한 9년 반은 더 늙어 보이는 거 있죠. 얼굴이 폭삭 늦었어요. 아니 내려앉았어.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그래고 말은 못했죠. 근데 본인이 말을 해. 아니 요새 내가 너무 늙어버렸다. 다이어트를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금 이게 애터미 9번 구워 만든 죽염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안 먹을 수 없는 거 하루에 뭐예요? 안 먹으면 안 돼. 물 다 드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을 흡수하려고 먹지 소변을 내보내려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물을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물을 흡수를 못했던 몸인 것 같아요. 근데 크게 효과가 없었어요. 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 먹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물을 흡수하려면 우리 몸에 물을 흡수하려면 무엇을 먹어야 되나 아시는 분? 죽염입니다. 죽염이 물을 끌어당긴대요. 그래서 또 그런 말 집에 우리 굵은 소금 있잖아요. 50대 이상 분들은 집에 항아리든 뭐든 굵은 천이라는 소금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한번 어느 뚜껑 열어보세요. 그 소금이 흩어져 있나 뭉쳐져 있나 뭉쳐져 있어야 진짜 소금이 돼요. 끌어당기니까 흩어져 있으면 거기에 다른 화학물질이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우선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먹은대. 물을 많이 먹으라 했대. 근데 그 물을 흡수하려면 무엇이냐? 소금이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날마다 저는 가지고 다니거든요. 조그만 병에다가. 그래서 나 이제 보인 데서 저한테 뭐 먹을래? 하고 물어보더라고. 나 죽염차 먹어. 그래서 보인 데서 물을 따숩게 해가지고 물을 먹었거든요. 그거 뭐냐고. 이거 죽염차야. 그래서 너도 한번 먹어볼래? 줬어요. 근데 먹어보고 조금 처음에 조심스러웠죠. 근데 맛있네? 고소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먹어봤는데 그래서 이게 아침마다 저는 공복에 양치를 하고 유산균을 먹고 따순물, 죽염 따순물 차를 먹어요. 지금도 이거 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먹기 시작한 것이 제가 한 2~5달 됐어요. 그러다가 소금을 처음 먹는 거는 그래서 지금 물을 잘 흡수해서 소변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내 친구한테 다이어트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 물을 흡수하려면 죽염차를 먹기 시작하자. 그래서 죽염차를 먹는데 전달을 했고 그리고 네가 지금 먹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애터미로 제품을 체인지하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공짜로 귀한 죽염차를 먹을 수 있어. 한 달에 6만 원 돈이 네 캐시백으로 나와. 그래서 정확하니 너희 어차피 먹는 제품 캐시백으로 나와서 죽염차 한 5만 원 돈 하잖아요. 이게 정확히 보면 한 5만 원 돈 한 것 같아. 이거를 공짜로 먹는 네 마트가 있으니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러냐고 또 그렇게 긍정도를
주고 보여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겸처럼 먹고 너무 좋으니까 보는 사람마다 내가 지금 소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소금을 우리 주겸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또 한 번 먹어야 돼. 이렇게 맛있어요. 이상입니다. 아이고. 네네, 감사합니다. 또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에서 미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사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야.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네, 복수하셔서 감사히 합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꼭 먹을게요. 가게 쳐서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